전고체 배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방식으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 전해질 문제로 인해서 리튬이온이 통과를 하게 될 때 전기 분해로 인해서 그래서 수소산소가 생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스파크가 또 여러 가지 스파크가 형성이 되면 여기서 폭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배터리에 있어서 납축전지조차도 수소산소 생성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소산소를 빼주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스마트폰 안축률처럼 전기를 수로 단락시키는 배터리를 만들자 할 때 LG전자에서 박람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네. 그거 말고도 이렇게 우리가 대기업들에서 여러 제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알게 되겠죠. YTN의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소기한 중소기업, 대형삼성과 대기업 제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들어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명 정도, 오원식 국회의장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원도 50명 정도. 그래서 미국 부대가 군부대가 100군데 이상 팔로우 하시더라고요. 유럽연합 정부 계정에서 들어오시고, 우주항공국 나사와 그 연관기관들 들어오시고, 일본 공식 계정에서 들어오고, 사우디 정부 공식 계정,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 캐나다 정부, 캐나다 의원들도 대거 팔로우 하시고요. 캐나다 총리, 인도 총리, 인도 대통령, 전 대통령, 부통령 다 장관도 팔로우 하시고요. 중국의 정보기관이 또 CIA, FBI를 국토안보부 산하의 방첩기관들에게 팔로우 하셨거든요. 영국인 MIO 팔로우 하시고, 파키스탄, 뉴질랜드, 스리랑카 군도 팔로우 하시고, 인도 군도 소개를 하시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이 부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응급제 하나로도 될 수 있다. 흑연을 만들 때부터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기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 업소시켜 수백 겹을 들어가고, 이렇게 홈을 좀 파줘서 표면적을 넓혀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자유전자가 많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금속 분말을 넣어주는데,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 상태를 넣어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이온도 이렇게 분말이 되는데 좀 더 미세하죠. 또는 여기서 이 금속 화합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이런 것들을, 흑연이 있으니까 탄소가루를 섞어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리튬 분말을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온 상태도 들어가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금속이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린 놈이 들어갈 때는 대신 발열은 높습니다. 이 기술 들어갈 수는 있으나, 여기서 하겠다가 연구자석을 대중소로 넣어줘가지고, 또는 발철성은 좀 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어줘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충전이 되고, 전기를 빼면 이렇게 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 전기를 충전했다 뺐다 이렇게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그래서 필름식으로도 가능한데요. 흑연 분말을 넣어줘도 되지만은 단독 금속으로도 되는데,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집어넣어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즈를 틀리게, 여기는 양이 많고 적게, 조금 전에도 거기도 양이 많고 적게 했어요. 전이차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게 한쪽 이렇게 해서 똑같이 분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자석이나 자처석을 대중소 넣어주고, 전기장이 움직이는 전기장, 방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필름식으로도 줄 수 있고, 롤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저렴하게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50장짜리 이렇게 100장짜리 만들어갖고 가정용 전원 전기 걸어주고, 직류로도 걸리는데요. 직류로도 여기는 양이 많고 적게 많고, 여기는 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인차를 만들어서 직류로도 걸어도 전기가 생산됩니다. 또는 교류 전기를 걸었다가 이쪽으로 뺐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서 교류 전기를 줘서 줬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장의 방향을 만들어서 자기장과 반응을 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원래는 이게 거기에 어떤
이게 회전체가 돌아가면서 해야지 전기가 생산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유를 원인을 생각을 해봤더니 왜 전기가 생성되는가, 왜 돌려야 되는가. 전기장을 운동 방향을 만들어주면 이것이 연구자석을 자기장을 건드려서 여기서 전류를 생산한다, 이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전기장을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구자석을 대중소 놨다 합시다. 이것도 대중소 자철석도 돼요. 여기다가 구리다 그러면 구리도 되고 철도 되고 알루미늄 다 돼요. 전기가 전도는 인비소 구리를 대중소 사이즈 틀리긴 하죠.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여기는 양이 적고 여기 많고 양이 적고 많고 이렇게 전이차를 만들어 갖고 자기장을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그 운동 전기장을 만들어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를 생산해요. 이거 필름식으로도 들어 나노식으로도 들어가 태양전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태양전지 같은 거는 금속박을 입혀가지고 이것을 금속박에를 이온 상태에서라도 분말 상태라도 대중소가 들어가고요. 전자잉크 포토 방식으로 이렇게 전자잉크로 들어갈 때도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이렇게 레이저 시각 방식으로 대중소가 있어요. 빛도 이렇게 강중량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데 볼록볼록한 렌즈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 저를 수많은 걸 집중을 시켜주거나 큰 렌즈로 집중을 시켜주거나 오목오목한 이렇게 되는 거 솜을 파서 오목 렌즈처럼 시켜주고 다이아몬드가 이 세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증폭을 시킨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공진 현상처럼 이렇게 볼록한 거, 오목한 거, 다이아몬드가 왔다 갔다 빛이 가두기는 그런 뭐 네온사인이나 형광체나 이렇게 전구 안에서도 이런 구조물들을 넣어가지고 레이저 발광 다이어트다 그러면 딱 통과하면 빛이 산란되는 현상을 만들어서 직진성을 산란 현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빛을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이고 증폭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기는 다 들어가요. 레이저 증폭하는 또 빛 조명에도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이나 볼록볼록한 구조, 광섬유에도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전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볼록볼록한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다이아몬드 커팅해서 이거를 10가지도 가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에너지를 얻어서 빛을 대중소로 넣어줍니다. 전기도 강중량 넣어주고요. UV 장치 회사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어요. 레이저 가공 장비에서 레이저 측각 도장 파듯이 회로를 파고 그 안에다가 전기선 동시에 넣고 저런 구조를 해주고요. 유리석 연고 등재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이제 포토 방식으로 찍든가 이렇게 전자잉크 방식된 전자잉크를 대중소로 들어가요. 배터리 슬러리 들어갈 때도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사이즈 틀리게 들어가면 발열이 덜하게 되고요. 자동차 양극재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금속으로 섞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발효 화재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발효돼요.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금속으로 하셔도 발열 차이가 큰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고체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갖고 정해진 역회전 교류 방향을 따라서 전극을 바꿔서 움직이는 전기장에서 수천 개 놔주고 수만 개 나와서 전기가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 나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구자석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필름식을 해가지고도 여기서 구리도 대중소도 자유전자는 많이 생성하게 해서 인비서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준다. 이것도 대중소 여기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자철석 같은 데도 뭡니까 저게 전자석 할 때도 철 같은 데다가 인비서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연구자석을 넣어서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고체 배터리에 잠깐 말씀을, 이 방식을 침범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기를 꼭 얘기만 하면 여기서 꼭 할 것 같은 느낌? 전고체 배터리 LG도 하고 삼성도 진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해질을 통과하지 않는 방식이 되겠죠. 또는 고체 전해질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고체 전해질에서 현재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고 제 방식을 해서 사이즈를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뭐죠?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에서 여러 개 열이 한 군데 집중돼 있으니까 연통 같은 거, 화목난로 연통 같은 것도 열이 열만 있어도 주변에 가까이 연화물질을 이렇게 종이만 대도 불 붙거든요. 그래서 열이 열만으로도 불 붙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열을 분산하자라고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든 납축전이 여러 개로 분할하는 뭐 5개든 10개든 분할해서 언어포 구조를 갖고 큰 놈이 이제 직렬을 담당하고 대중소라는 개념을 써요. 나머지 인버터, 컨버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 백렬 회로를 배터리에서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에서도 이 두 가지를 쓰시고 안정적인 전력과 파워 있는 전력을 언어포 5개다 그러면 1개 쓸지 2개, 3개 쓸지 4개, 5개 쓸지 이렇게 결정해서 전기양을 전기 창고다 그러면 많이 갖다 쓰냐 전기양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수형 구조에 있어서 그렇죠. 자동차 배 떼오는데 좁은 골목길 만들어 놓고 수용 구조를 못 들어오는 해서 정체 현장에서 발열이 생기죠. 그래서 작은 전기기사보다 큰 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4차선, 8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해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데 차별해서 두꺼운 놈을 전기선, 구리선을 쓰다니 한 선 들어갈 거 2선, 3선, 4선 다른 데들 그런 기술을 쓴다 그랬죠. 전기선 피복 없이 현재 연선 구조로는 이게 있는데요. 연선 구조는 실타래처럼 작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굵은 놈으로 대충 현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피복 없이요. 피복 없이. 또는 피복 이시도 가능하긴 해요. 피복 이시도 가능하긴 한데 받아들인 수용 구조에서 스파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피복 이시, 피복 없이 이렇게 여러 개를 하거나 또는 대중 전기선 피복 없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주파수 방식을 그래서 멀리 전송하는 전기선, 통신선, 광선매선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발광 그러니까 이렇게 통신 구조로 갔을 때는 레이저 광이다 그러면 머스크 위성통신 같은 데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서로 인력 구조를 가지고 묶어서 전자전 할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서 쏴도 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겹쳐가지고 전송해도 되고 통신 방식으로 쓸 때는 신호의 간섭 때문에 신호가 손실될 수가 있어서 이것을 변조복조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변조복조에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그냥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아예 겹쳐가지고 전파를 겹쳐가 가도 되고요. 이게 따로따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의지하는 현상을 가지고도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 그런 먼저 A사 레이더에서는 중초파에서 서로 뭉쳐갖고 보내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전자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금속에 맞으면 강하게 고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LED 원형식으로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더 파워가 세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되 이렇게 중첩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북쪽에 나중에 신호 변조복조에서 분리해내면 되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저주파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인력 구조만 가지고 보내거나 그렇게 해도 되고 이 방식을 통해서 신호 통신 구조로 갈 때는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로 쪼개서 1000개로 쪼개서 1년반 암호설 테니까 각각 통신산을 유선이든 무선이든 두 방식 CPU, GPU 뭐 되게 디램 같은 데도 가능하죠. HD, SSD 그래서 뭐 분할해서 각각의 다른 유선 안에서 또 무선 안에서 통신선을 타고 다시 합쳐주는 기술을 쓴다. 통신칩 같은 것도 이걸 대자리가 직렬을 쓰고 나머지 병렬을 하고 회로 자체를 직렬 병렬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CPU, GPU, DRAM에서도 가능하다. HDS의 회로 자체를 직렬과 병렬로 하거나 큰 놈이 직렬을 막거나 나머지 병렬을 언오프식으로 해서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풀 가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보 용량을 따라서 CPU나 GPU, DRAM 같은 것도 언오프 써서 가동할 수 있고 나머지를 가동하지 않을 수 있고 작은 놈들을 이렇게 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파를 중첩해서 변조복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해도 되지만 통신 구조로 그렇게 가도 돼.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저주파다거나 묶어가지고 보내는 방식도 되지만 이렇게 서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약간 의지 안에가 이제 가운데가 전력이 강한 놈이 들어가고 송수신거리를 늘리고 각각의 정보를 담아서 다시 조립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 슈퍼컴퓨터 같은 데도 100개다. HDD, SSD도 각각 다른 데 저장했다 다시 합쳐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직렬 저장, 병렬 저장도 가능하고 직렬했다 50% 담당하고 나머지 병렬은 꼭 분산시켜서 저장하거나 다시 암호 설정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죠.
그래서 CPU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직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병렬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합산해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램 같은 데도 지금 현재 디램이 이렇게 조각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20개짜리 넣어가지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정보 용량이 큰 놈에서 대짜리 맞고 그래서 나머지 분할해갖고 정보를 작은 조각 단위로 동시에 띄우고 동시에 읽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네. 통신선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슈퍼컴퓨터 같은 것도 회사내 컴퓨터 100대 가지고도 신호를 분할 처리해가지고 통신선을 만들 텐데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배터리에서도 쓸 수 있는데 하나의 이렇게 정보를 여러 개로 쪼개기 있기 때문에 통신선이 많아야 돼. 밑에 서버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배터리 같은 데서도 배터리든 뭐든 여기서 정보를 하나 나눠주고 두 개 나눠주고 세 개 나눠주고 이런 방식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각각 선이 있어서 각각 처리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CPU든 반도체 아니면 어떻게 뭐 반도체 종류, 그다음에 배터리 종류는 다른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하거나 순차적으로 계산하거나 이런 것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쓸 수 있어요. 아시죠? 아니면 하나를 정보를 쪼개서 세 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충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변형을 시킨 직렬과 병렬인데요. 쓰시면 되게 전기를 100의 전기를 받아들였다. 여러 10개로 나눠 10식으로 쪼개서 밑으로 잘게 해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가 100개다 그러면 100개다 각각 전기선을 큰 전기선, 중간 전기, 장기 전기선이 있겠지만 전기선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언어포를 써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전류양을 5개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에서 갖다 쓰니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에서 5개 갖다 쓰니 해서 전량을 12.5V, 30V, 60V, 110V, 220 틀리게 갖다 쓰는 전기 창고에다 그러면 여러 개에서 갖다 주는 게 더 전류가 많이 갖다 쓰겠죠. 자동차도 이렇게 모든 파워를 낼 때 또 이렇게 비행체도 그러하다. 그래서 모든 이것이 전자 회로 기판에서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그럼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110, 220 방식으로 전기선 하나짜리 2개, 3개, 5개도 똑같냐? 그럼 똑같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또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될 수 있다.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통해서 전기선은 대짜리는 전기가 보다 많이 흐르고요. 소짜리는 수용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전기가 안 흘러요. 그래서 얘를 밝게 어둡게 만들 수 있다. 뭐 15V, 30V, 60V 이렇게 15W, 30W, 60W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 배터리 방식 110, 210 연결 방식에서 전기선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굵기다. 한 선 연결을 해 두 개를 세 개를 할지 이것을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곳에 전자 회로 기판과 CPU 명령 구조에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 슈퍼컴퓨터 100대다. 100대다 그러면 100대 그러면 거기서 연산도 각각 분산 처리해서 다시 합산해주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만개로 쪼개서 일련만 암호를 통해서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그것을 쪼개서 일처리하고 다시 합쳐주는 기술을 쓰시면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마더보드나 기판, 저장 구조만 가지면 간단한 구조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될 수 있어요. 현재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이렇게 되면 모뎀, 셋톱박스, TV 이런 데서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또는 하나의 기판처럼 보이지 않는 기판 구조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것을 큰 놈이 이제 큰 기판이 좀 직렬을 처리하고 나누면 병렬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언어푸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사실 여러 대가 같이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에 사용자가 무선으로 접속해서 각각 다른 일을 하거나 동영상을 각각 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TV에도 유선 무선으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TV가 지금 각 방마다 볼 수 있게 확장이 되는데 무선으로도 이렇게 각각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보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TV, 어떤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 유무선을 같이 통합시키는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고 또는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하나 들어오는 걸 두 개, 세 개 들어오는 식으로 모뎀 또는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에 통합시켜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TV도 되고요. 유선에도 유선 전화기도 유선 전화, 무선 전화 두 개에서 통신 채널을 유선, 무선 두 개로 다 나누는
셋톱박스도 케이블 그 통신사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축 케이블 다른 회사 두세 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비상 기판, 자동차 같은 문 안 열릴 때 비상 기판을 만들어서 비상 배터리 만들어 열고 닫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 데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이런 비상 기판을 만들어서 하거나 로봇에도 해서 자동차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일러 같은 데도 비상 기판을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선 작동 간단한 구조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잠깐 전고체 배터리를 알아볼게요.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 전해질 있냐 그러면 이때 고체 전해질이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이 제 방식은 전해질이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석연 배터리 하나에다가 금속을 넣어주면 흑연 자체 만들 때부터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다. 흑연에다 탄소가루를 넣어주는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탄소가루를 고온 처리를 하면 흑연이 되는데요. 그래서 합성소매 나일론 또는 각종 다른 합성소모로도 가능하다라고 다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아크릴 쪽과 섞어줘도 되고 유리석연 코팅제 쌀 이름만 걸러서 제조하게 되고 탄소수분 같은데 금속을 분말을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대중소 금속의 종류는 다양하다. 또는 탄소소미에다가 흑연 분말을 넣어준다. 흑연 분말에다가 탄소소미를 넣을 수도 있다. 탄소소미 분말을 들어가서 가격을 맞출 수 있다. 흑연 헌옷이나 또는 어떤 플라스틱 비닐로도 태우면 이게 탄소소묘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다른 합성소묘 계열과 섞어주거나 인조흑연과 섞어주기 현재 만들고 있는 뭐 슈퍼스코 같은데 그래서 아크릴 쪽과 섞어주는 이런 기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되게 싸게 인조흑연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조흑연을 만들 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에 나오거나 홈을 파주거나 그 다음에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에서 전도가 되게 하거나 인비조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기타 다른 것을 섞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흑연을 제조하시거나 탄소를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다. 금속이나 비금속을 첨가하는 식으로 인조흑연을 제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흑연을 만들 때부터 또는 인조흑연 만들 때 탄소가를 만들 때부터 금속을 첨가하거나 비금속을 첨가하는 하는 기술을 쓰시면 그 자체가 제 기술이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통 양극, 전극제, 제네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리튬이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외부로 보내고 이렇게 따따따따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음극제로 갑니다. 음극제 흑연인데 보통 거기서 달라붙어가지고 전기를 충전을 하죠. 충전을 해서 다시 따따따따 되게 이쪽으로 양극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저렇게 전류를 방전하고 쓸 때는 근데 여기가 이런 리튬이 전기를 걸어줄 때 수용체 자체가 수용액 자체가 물의 전기 분해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소산소가 생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도 출렁출렁거리고 해서 충격에도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화재가 잘 나는데요. 리튬 자체가 수용액을 전환하게 되면 수소산소를 강하게 생성이 돼서 폭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우치형이든 각형이든 뭐 원통이든 배터리 종류가 뭐가 됐든 납축전지든 여러 개로 분할하는 한 중에서 대자 겹벽 처리라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할 수 있는데 파우치형이 각형으로 들어가거나 원통형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원통형과 각형이 파우치형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우치형이 있다 젤리롤 넣으시면 이제 그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이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있어서 대짜리가 직렬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병렬 처리,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하고 인버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대짜리가 안정적인 전열이 공급하고 나머지 소짜리가 두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병렬 처리를 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파워 있는 구동이 다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이 기술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하나는 직렬을 담당하고 하나는 병렬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두 것을 같이 가동하는 방식은 제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렬과 병렬을. 또 하나로도 직렬 처리, 배터리가 종류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 제기술입니다. 현대기차도. 그래서 인버터를 두 개로 이제 하셔가지고 하나는 직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파워를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제가 모든 배터리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5개, 10개로 분할해서 격벽 처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전기 창고를 열을 분산시키자는, 열이 이제 집중되니까 큰 놈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냉난방하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니까 냉난방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자. 아마 그걸 했더니 그 YTN의 어떤 중소기업이 그걸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갖다 쓰시더라고. 자동차 비행체 프로펠러도 왼쪽 오른쪽에 틀린 전기수를 줘서 좌우에 조향하고 가변 프로펠러이기 때문에 그것도 독일의 어떤 회사 YTN이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 쓰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제기술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 때 상업화되어서 제품이 표시가 되면 그때 알게 되겠죠. 네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대기술 외국에 사갔을 때가 문제가,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 자체에서, 미국 정부 자체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기술할 때 올려놓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무법천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 지적재산권 협약을, 국제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 민영사 체계를,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무법 체계로 가서 전세계가 각 나라가 각각 만들 것이다. 그것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처음에 무슨 약속을 할지 약속 지키겠어요? 중국조차도 뭐 WTO에 가입하기 위해 수많은 문서적인 약속을 했지만 지켜진 게 하나도 없는 데죠. 네, 거의 없죠. 네, 그렇게 구글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안 지키면 뭐 어쩌겠습니까? 키보드로 정부 차원에서 정보기관권동원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모든 산업을 자동차부터 노브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부품 조립해서 금방, 개인도 조립합니다. 자동차 공업사는 그럼 어떻게 조립을 합니까?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에서 다 조립을, 에어컨도 조립을 해서 계속 수입회사 하거나, 세탁기도 조립을 하고, 세탁기 중고업자, 에어컨 중고업자가 분리해서 이렇게 팔아가고 다시 부품 바꿔서 이렇게 괜찮은 놈 이렇게 하고, 자동차 폐차장에서도 이렇게 부품 빼갖고 여기서 팔고 저기서 팔고 조립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한다고요? 아니, 조립하는 사람이 지금 현대기아차라든지 종사자가 몇 명인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예. 다 합니다. 네, 몇 명만 모이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못 만들 게 없어요. 반도체 어떤 웨이퍼 같은 실리콘 웨이퍼를 포토 리소그래피 과정을 웨이퍼 회사들이 내놓으면 전 세계 중소기업에서 다 이제 반도체 넣는 만들어요. 그렇게 EUV 장치가 몇천억 하기 때문에 그걸 감히 쓰지 못해서 그렇지, 5,700억짜리도 있어요. 이것을 포토 리소그래피 과정을 거쳐서 웨이퍼를 내주거나 잘라서 내주거나, 그것도 시각 처리, 그런 사업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 처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증착이라든지 이용 공정 이런 거까지도 다 해주는 그런 단계별로 가격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금속 배선 이런 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가격대별로 이런 과정을 내놓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 포토 리소그래피 과정을 통해서 패턴을 해주고, 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다 자본주의 기업들은 자기 자본으로 써서 100만 원 받아. 이건 10만 원에도 팔 수 있지만 들킬까 50만 원, 60만 원에 팔.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들통나면 저기 손해 나면 이렇게 기업도 재료로 키보드로 찍어 재료로 만들어 주거나, 은행도 재료로 만들고, 볼펜으로 1,000억 써줄게 하는 그거나 똑같아요. 키보드로 쓰나 볼펜으로 쓰나. 그래서 1,000억으로 재산 형성해 주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 통화라는 거죠. 통화 찍는 사람 마음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재산 형성해 주거나 그렇게 하실 때 빚도 없애버리시는, 그게 국가 통화입니다. 네. 자본주의 기업은 상대가 안 돼요. 공산권도 있고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자기 시장, 자국 가국내를 지키거나 서로 간에 국가 간 연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달러 체계가 무너지거나 유럽 통화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화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수출할 데도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자기네들이 조립해다가, 아니 한 사람이 조립해, 스마트폰 혼자 조립합니다. 주품 사가고
저도 컴퓨터 혼자 조립했었는데 몇십 년 전에. 예. 컴퓨터도 만들고 못 만들 건 없어요. 부품 작업률은 점점 높아지겠죠. 어디 수출할 데가 있겠어요? 예. 웬만한 건 다 따라서 만드는 거. 1년, 2년 내에 곧바로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엄밀히 준비했다고 출범, 어떤 한 도시에서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했다가 출범을 할 수도 있죠. 네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공개 기술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모든 기술을 반도체부터 다 뛰어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한참 뛰어넘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본주의 기업도 자기자본 국가 싸움을 해본 기업들은 다좀 어렵게 되죠. 파산하게 되거나 시간 문제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거나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그 국가가 다 흡수할 것 같은데요. 모든 자본주의 기업들을.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국가가 좀 더 많이 모든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우리나라 같은 데는 항상 좀 이렇게 수출할 데가 없어져요. 수출할 데 자체가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웬만한 건 다 각 국가에서 다 만들어 버리니까 1년 2년 내에 한 도시에서부터 벌써부터 하는지도 모르죠. 도시에부터 지하 도시가 됐든 도시에부터 준비를 했다가 모든 산업을 동시에 출범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잘 볼게요. 양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리튬이온의 통로 역할을 전해질이 통로를 할 때 전기구로 좀 리튬이온의 전자를 이렇게 잃고 이게 외부 회로를 이렇게 통통통 전해질을 통해서 가고 음극재에 가서 장착했다 충전하면 이쪽에서 방전하면 이쪽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고 이걸 하는데요. 수용체를 지낼 때 수소산소가 생성이 되는 이런 전기분, 문의 전기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폭발하는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양극재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 스파크 발열이 있어요. 축적. 그래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대중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 양극재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 홈을 파주거나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흑연 자체를 만들 때부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인비소지조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이렇게 연고자산 자철석을 섞어주시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구리나 다른 비금속을 섞어줄 수 있습니다. 섞어주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단 구리도 대중소나 구리 분말 들어가고 이온 상태로도 들어가고 리튬 분말 이온 상태로 알루미늄, 철, 전도가 되는 건 다 됩니다. 망간, 아연 모든 걸 다 됩니다. 네, 갈림도 되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해서 여기서 이 전해질을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차 움직일 때마다 부딪힘을 다 출렁거려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고체로 바꾼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전고체는 모든 구성 요소가 고체로 되어 있다. 소재가 고체이기 때문에 분리막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 단락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누수 위험이 없고 높은 열적 안정성이 있다. 이때도 이제 산화막을 입혀가지고 분리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산화막은 일정 전기가 주입되지 않는 이상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양의 이상의 전기를 주입할 때 흘러 넘쳐서 전기가 다른 쪽으로 전도가 되는데요. 분리막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산화막의 형태로 들어가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됩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 알아도 그래서 그 일정 이상 넘기면 모스펫에서도 이 기술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문턱전압이라고 하죠. 이걸 넘겨서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20개짜리, 100개짜리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동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체가 동일 부피의 액체보다 밀도가 더 높다. 그래서 분리막을 없앤 대신 양극화 활물질을 더 채울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 벽에 더 많은 셀을 탑재하고 지형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에 제 걸로 다 대체될 거예요. 그래서 구리 이게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 철 다 돼요. 네, 이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고자석을 대중소 넣으면 자철석에 들어가지 돼. 그래서 이쪽은 많고 이쪽은 적고 이쪽은 많고 적고 전에 전이차를 만들어서 이것을 박의 형태로 만들어 50장짜리 그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직류회로 해서 서로 다른 전류차로 인해서 전이차로 인해 전류가 생성되고 외부를 통해 빼거나 교류를 통해서 다 뺐다가 이쪽으로 오거나 방향을 이렇게 해갖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50장짜리 100장짜리 들어가면 앞으로 그래서 이것이 대체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거쳐서 간다면 인버터에도 이렇게 컨버터 이게 들어간다면 전구가 자체 생산 구조 배터리가 되게 자정에서도 이거 50장짜리 100장짜리에 들어가면 우리 50장짜리 100장짜리 이렇게 10개만 갖다 주세요. 점점 생산하게 그래서 중류 방식, 교류 방식 이렇게 누굴 생산할 수 있어요. 모든 가전에는 다 들어가요. 자동차, 드론, 헬기 뭐 이런 데도 비행체, 배 여기 이런 히터기에도 들어가거나 가전기도 뭐 드라이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거나 에어프라이에 들어가거나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냉풍기 뭐 전력을 들으면 그거보다 전류가 더 많이 생성이 되니까 안 들어갈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누진세 생각하세요. 이걸로 대체될 거 국가 차원에서 이가 안 들어가면 여기에서 등급을 안 주는 그리고 또 뭐 유통 못하게 하는 기술도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제 걸로 다 대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인버터 컨버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배터리에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렬회로, 백렬회로 인버터 자체에 넣어서 10개짜리 배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금속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흑연 배터리에 들어가거나 또는 물에다가 금속을 대중소 넣어준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가루에서 아니면 판의 형태로 넣어준다. 같은 금속이면 더 좋아요. 그럼 물고기도 충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어요. 이 방식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소산소 나오면 빼면 되고요. 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로는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계 이게 약간 금속 덩어리가 틀리더라도 가능하다. 이게 안에도 물 안에도 연고자석, 자철석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면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로 추가 생산하는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철석 같은 것도 유리석용 코팅, 쌀을 이르막 코팅을 넣어주거나 연고자석도 해서 부식되지 않게 해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추가로 추가로 투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에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거쳐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배터리에서 인버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에서 인버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버터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갖다가 고체 배터리를 같이 거쳐가지고 이게 배터리에서 가져오는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통해서 축적을 했다 하면 안정적인 전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동차가 배터리가 고장났다. 그래도 여기에는 전기가 남아있어 일정 구간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얘기했었는데요. 여기다 축적하고 나서 같이 움직여준다. 또는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단순한 방식도 가능해요. 이것도 배터리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구리에다가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고자석, 저자석을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런 배터리로도 가능. 수십 개, 수백 개 들어가. 이것도 고체 배터리가 된다. 네.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하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로는 황화물계와 산화물계 고분자계가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황화물계는 공정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한 습기에 민감해서 모든 공의 수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보면 구리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집어넣고 연고자석을 자철석이나 이런 대중소 넣어서 전기장 움직일 때 자기장을 생성한다 그랬죠. 여기는 양을 주고 많이 줬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렇게 해서 전인체를 만들어 전기를 흐르게 한다. 그 중에
전기를 넣으면 그 어떤 전기가 이렇게 그 가스 이렇게 빛으로 발생을 하는 이게 가스들 수은이라든지 아르곤 뭐 이런 네온 이런 기타 모든 것들을 칠해주는 방식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기를 좀 더 많이 생산하고 뭐가 없어지면 다시 또 칠해주면 되니까. 전극과 전해질 간의 계명을 화합물과 이온 전도도가 가장 우수하고 계명과 저항 특성이 고르다. 고체 전열은 가장 유망하다. 황화수소 발생은 좀 문제가 있다. 산화물계 황화물계에 비해서 이온 전도도가 낮지만 공기 중에서 전기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다. 전해질과 전극 사이 접촉 계명 형성에 없어 합성을 위해서 매우 고도로서 열처리해야 된다. 고분자계 액체 전해질이나 고체 전해를 다양한 전진과 호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 기존 액체 전해질의 제조 공동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온 전도도는 낮아서 저온에서 성능과 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음극재 기술을 리튬 메탈 음극재인데 여기서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리튬 메탈 인비소 줘서 흑연 탄소 걸러주거나 여기다가 조금 많이 주고 이온을 이렇게 리튬 분말 또는 이온을 더 좋게 주고 리튬 분말의 형태는 이온 형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영구자석을 넣어주거나 자처석을 넣어서 전기를 추가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금속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리튬 메탈 음극재가 있는데 여기다 리튬 메탈하고 흑연을 섞어주거나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흑연 배터리에다 흑연에다 리튬을 넣는 이 기술을 흑연을 여러 개 없으시켜 수백 개 들어 입자를 가지고 대중소들하고 홈을 좀 파주고 표면적을 넓게 해줘. 여기다가 리튬 이온을 리튬 분말을 잔뜩 넣어준대. 대중소 이렇게 서로 이온차 뭐라 그럴까? 여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흐르게 할 수도 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리튬에다가도 인비소 줘서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기술에 대해 분극 표면에 리튬 메탈이 음극재로 활용하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흑연이 배터리 이렇게 음극재가 안 되는 건데 덴트라이트라는 부분이 발생한다는데 배터리 용량 감소, 충방효율 감소 영향을 준다. 고체 전해질이 튼튼한 분리망 속에서 덴트라이트로 발생할 셀 손상 문제를 억제한다. 리튬 메탈 음극재를 적용할 거 흑연 음극재로 생각보다 용량이 10배가량 이렇게 향상되는데요. 흑연이 음극재가 아닌 거죠. 리튬 메탈 음극재로 대신 가격이 엄청 비싸지게 되겠죠. 양극에서 나온 저는 이제 그 방식이 필요가 없고 금속 배터리 하나로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흑연에다가 금속 분말을 넣어줘가 뭐 굳이든 알루미늄 뭐 이렇게 해서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를 연고자 자철소 넣어준다. 뭐 리튬도 된다. 뭐 망간도 되고 아연도 되고 다 돼요. 예, 다 됩니다. 갈륨도 되고 하시면 제게서 되겠다.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리튬 음극재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에너지 대신 발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겹벽질해서 분할하면 그것이 제기술이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하거나 회로를 직렬과 백렬로 대자리가 직렬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를 언어프식으로 해서 조그만 놈들이 병렬을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파워도 높일 수 겹벽 처리하고 분할하는 기술, 직렬과 백렬을 같이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음극으로 이동하는 리튬이온, 리튬메탈과 고체 에너지를 통해서 리튬메탈과 바로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배터리 충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기존 리튬이온 흑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밀도를 보내는 실리콘 음극재 대신 부푸는 문제가 있는데 높은 이렇게 충전 중 부피가 부풀어서 문제가 이게 좀 이 부분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네네. 고체 전율은 액체 전율보다 상온에서 이온 전도가 느리고 전기 확정성이 떨린데 충전 및 충전 특성에 그렇죠. 그 충전이 돼 있다 할지라도 약간 방전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신속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낮은 이온 전도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거를 여러 개를 분할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충방전을 빠르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체 제네즈를 하나짜리, 두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빠르게 하거나 언오프 그래서 통로를 좀 좁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서 빠르게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이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은 리튬이온 확산과 이렇게 그 리튬이온 확산과 활물질의 산화 환원 반응이 두세 제 맞닿은 지연지점에서 발생하게 돼. 근데 고체 전해질이 균일한 분포를 갖지 않으면 리튬이온이 이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 할 때도 고체 전해질이 아닌 이제 뭐가 들어든 간에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고체 전해질 안에 여기서 이제 리튬이 들어가는가 좀 봅시다. 고체 전열에 리튬이 들어가는데 분말 형태나 이온 형태를 D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고체 전열에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걸 D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이동이 쉽게 만드시면 금속 분말이나 이온 리튬 분말이나 이온 상태도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분말과 이온을 같이 넣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종류가 가장 높은 지온 전도도 황화 리튬을 기본으로 해서 산화물계 리튬 란탄 지르코늄 산화물 리튬이 격자 구조 안에 포함된 세라믹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때도 여기는 적게 주고 분포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여기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기술을 써서 고체 전열에서 리튬이 빠른 충방전 속도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또는 대중소라는 개념을 쓰거나 이것도 가능하다. 리튬이온이 이동하게 해서 뭐 연고 자석도 넣어줄 수도 있고 대중소로 고분자계 같은 고분자에 리튬 염분을 첨가해서 리튬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체 전해질은 리튬이온만 통과시킨 이상적인 분리막 역할을 해야 돼요. 전해질 자체가 리튬 화합물로 이루어졌어야 한국에서 음극으로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대신 이런 전고체 배처리 리튬만으로 들어가면 발효하는 문제가 엄청나고 그래서 여러 개로 격벽처리해서 분할해주는 제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배터리가 대자, 중자리, 소자리에서 언오프도 쓸 수 있다. 6개짜리, 7개, 10개짜리 있을 수 있다. 100개짜리도 있겠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안정성이 높아져서 기존 액체 배터리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고용량인 리튬 메탈 음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량인 리튬 메탈 음극. 핵심 원료는 황화 리튬의 가격이 높아서 고체 전열 일반 적체 전열 훨씬 비싼데요. 단가가 고체 전열은 리튬을 포함하고 리튬 이온이 전해질 내부를 점프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빠른 충방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제과 방식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리튬이온이 이동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왜 이동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동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느냐 아니면 이온은 약간 캐리어 역할을 운반자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온이 굳이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죠. 그래서 그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도 전해질이 들어있긴 한 것 같은데 탄소봉이잖아요. 그럼 여러 개 수십 개 들어가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여기다 금속가루, 꿀이나 알루미늄 기타 뭐 리튬도 되죠. 대중소 넣어주고 이렇게 이온 상태로 들어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류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거나 건전지에는 다 돼요. 종류에 일차전, 이차전 상관없이 금속이나 비금속을 대중소로 들어가고 인비저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연고자사 차철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연판이 들어가는데 아연판에 홈을 좀 파주거나 이렇게 아연판을 이렇게 여러 개 물어주는 기술. 그다음에 이산화망간가루도 대중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탄소봉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 자체로도 충전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건전지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술이 되겠다. 구리든 알루미늄 철이든 전도되는 건 다 된다. 다른 금속으로 해도 되기는 섞어도 되지만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거나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연고자 자철석을 섞어줘서 전기장이 움직일 때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상용화가 가능한가? 이게 좀 의문이 좀 존재하긴 한데요. 그래서 2030년 전후에 본격적인 상용화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자는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겠죠.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고 일회 충전으로 대폭 늘어난 주행거리 1000km 이상 5분의 빠른 충전 속도를 제공한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단계에서 젤 형태 반고체 배터리가 먼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젤 형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의 다양한 방식의 연구 중이다라고 나와 있네요.